안녕하세요. 사주왕 이야기. 오늘은 9번째 시간, 고지시간 이론에서 벗어나야 통변이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초보 때도 겪었던 일이고, 또 여러분도 겪고 있고, 또 주변에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사주 공부를 웬만치 한 것 같은데 입이 안 터져요. 즉 통변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꽤 돼요. 꽤. 그래서 왜 이렇게 통변이 안 되고 입이 안 터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론에 충실한 분들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사주를 하나 다 내밀면서 이 사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주를 보고 천간에 있는 충이 어떻고, 합이 어떻고, 지지에 있는 충이 어떻고, 합이 어떻고, 도무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일반인들이. 그러니 자연히 말이 안 튄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즉 사주를 배웠다면은 충분히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천간충은 어떻고, 지지합이 어떻고, 또 겨울 나무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못 알아먹으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하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시려면은 이론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이론을 끄집어내기 전에 전체 형국을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형국을. 그래야 말이 트인다는 얘기예요. 즉 음양오행, 천간지지를 자연 형국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음양오행, 천간지지는 자연이라는 얘기죠. 오행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흙도 있고 쇠도 있고 물도 있고 자연 아닙니까 이게? 이거를 자연 현상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연 형국으로. 나무의 질은 어떤지, 물은 차가운지 더운지 많은지 적은지, 햇볕은 따가운지 햇볕이 없는지, 이게 형국이란 얘기예요. 이런 형국을 먼저 잘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론을 대입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아무튼 사주팔자를 잘 푼다는 것은 남녀노소, 학벌,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통변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즉 아무한테나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는 게 통변력이 좋다는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론에 충실하고 이렇게 학문을 많이 했더라도 이렇게 자연 형국으로 전체 사주팔자를 읽지 못하면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얘기가 이론적인 얘기밖에,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천간충이 어떻고, 지지충이 어떻고, 지지합이 어떻고, 반합이 어떻고,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음양오행, 천간지지는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 형국으로 사주팔자 전체를 읽어야만 통변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축년 정사월 병인일 병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론에 충실한 분 사주. 천간에 정계충이 있고, 그 다음에 인신충이 있고, 사유 반합이 있네요. 어쩌고 저쩌고. 이거 일반인들이 알아먹나요? 못 알아먹죠? 자,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사주에 큰 불이 있네요. 본인이 큰 불이네요. 그리고 월지에 큰 불, 작은 불, 병화, 시간에 큰 불, 더군다나 나무에 생존을 받고 있어서 불이 상당히 강해졌다. 즉 불바다 사주가 됐네요. 이 사주가. 자, 인신충이요. 인신충. 자, 자연은, 사람이든 자연은 싸움보다는 화해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누가 싸움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을 때 싸움을 하는 거지, 싸움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는 싸움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 사주 보면 인목이 인신충으로 싸우기보다도 불을 갖다가 생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생할 때가 있으니까 화해를 해버리고 불의 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인신충이 성립이 안 됩니다. 구태원 충을 논하기 전에 충을 하게 되면 얘도 깨지고 얘도 깨진다는 얘기예요. 인목도 깨지고 신금도. 자, 충이 아니더라도 인목이 불을 생하니까 또 주변에 불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는 이미 불에 던져져서 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라졌고, 이 신금은 이 강한 불에 줄줄 녹고 있어서 힘을 많이 잃었다는 얘기예요. 뭐 인신충을 논하기 전에 두 녀석이 다 힘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충을 논할 필요가 있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연은 싸움보다는 화해를 순응을 하는 게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무는 충하기 전에 이 불로 화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인신충은 그래서 불기운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고, 사축 반합, 금국 반합 되나요? 이 불이 이렇게 강한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불바다 사주가 됐어요. 근데 이게 합을 해가지고 금이 돼가지고 이 불한테 녹으면서까지 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사화가 안 받아주죠. 사화가. 이 많은 자기 패거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정계충은 이루어졌네요. 이 개수가 어디다 나무도 멀리 떨어져 있죠.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을 했네요. 충을 해서 이 강한 불바다에 이 물은 증발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읽은 사주는 이 사주가 목생화를 받은 큰 불, 작은 불이 모여서 불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불바다가 됐습니다. 물은 이 많은 강한 불에 증발했고, 이 물은 증발했고, 이 흙은 갈라터졌습니다. 축축한 흙이고 언 땅이지만 지금은 이 불에 의해서 미토같이 갈라터졌습니다. 이 신금은, 물을 품은 신금은 이 강한 불에 녹고 있습니다. 녹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제가 읽은 통변입니다. 자연으로 읽은 이 사주에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읽은 대로 얘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 여자라고 쳐요. 공명 여자라고 쳐요. 자, 당신은 불로 태어나신 분, 당신은 남자 덕이 상당히 떨어지네요. 이성 배우자가. 왜? 불로 태어나신 분, 물이 배우자죠. 이성이고, 물 아까 어떻게 됐다 했죠? 증발됐기 때문에 물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약한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정계충으로 한번 얻어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우자 덕이 없고, 배우자가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이 힘이 없다 보니까 무능한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통배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신가요? 자, 그러면은 재물떡은 어떤가요? 재물떡, 이 쇠가 좀 튼튼하게 있어야 재물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죠? 쇠가 불로 태어나신 분. 근데 이 많은 불에 줄줄 녹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이 큰 쇠가. 그러다 보니 재물이 줄줄 녹고 있다 보면 재물떡이 약합니다. 재물 따라가지 마세요. 이게 통배가 이렇게 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 형국을 전체적으로 자연으로 읽고 형국을 읽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론에 출처하죠. 반합이 어떻고 충이 어떻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알아먹나요?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쉽게 설명을 해주려면은 사주 전체를 이렇게 잘 읽어야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다음 사주를 한번 또 보자고요. 임술년, 이민월, 임신일, 갑진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였다는 얘기예요. 자, 이분 이론을 갖고 얘기해보자는 얘기예요.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지지에 인신충이 있고 인호 반합이 있고 신진 반합이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알아먹나요? 상대방이?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죠. 자,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사주를 보니까 본인이 큰 물로 태어났다니,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근데 옆을 보니까 또 큰 물이 있네요. 또 보니까 큰 물.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큰 물, 저수지 같은 큰 물이 세 개가 합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물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쏟아져 내린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금생수를 받은 물이다 보니까 더 물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인신충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싸움보다는 수능을 하는 게 자연이라고. 얘를 충하기 전에 금생수를 먼저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얘가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신충이 안 돼요. 그래서 금의 생을 받은 이 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흙은, 불을 품은 딱딱한 흙은, 이 흙도 상당히 큰 흙이지만 이 많은 물에 거의 절벅절벅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나무는 젖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물을 한꺼번에 쏟아진 물을 다 받다 보니까 젖어버리고 거의 부목이 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죠. 부목이 됐다고 봐도 되죠. 자, 이 나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수생목이요. 수생목 되기 전에 이 많은 물을 먹다 보니까 얘는 울체 걸리겠어요. 젖어가지고 물이 나무가 젖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흙은 어떻게 됐나요? 진토는 원래 절벅절벅한 흙이에요. 근데 이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큰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거는 흙탕물이 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자연으로 읽은다는 얘기예요. 이는 인술 반합이요. 인술 반합이 돼가지고 불이 되려면은 합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이 많은 물들이 공격이 되겠죠. 불 한 방에 꺼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불이라고는 인모간의 병화, 술토안의 정화 정도 있는데, 이 물이 쏟아져가지고 이게 순목이 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나무도 축축 젖어 있는데 이 병화가 살아있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술토안의 정화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흙이 절벅절벅이 됐는데 이 안에 있는 정화는 한 방에 꺼지죠. 근데 이 불이 약한 사주에서 인술 반합이요. 하는 순간 이 물한테 다 당하기 때문에 인목이나 술토나 서로 합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신진 반합이요. 반합 논하기 전에 신진 수고가 아닙니까? 논하기 전에 그냥 물이 왕하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상당히 물이 왕하잖아요. 구태여 이론에 치우치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물이 너무나도 강하다. 그래서 나무는 젖어 있고 쓸려 내려간다. 흙은 절벅절벅하고 역시 흙탕물로 쓸려 내려가기 일보 직전이다. 불은 꺼졌다. 자, 이게 자연으로 읽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분 재물떡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 재물은 물로 태어나신 분한테는 재물이 뭐죠? 내가 극한 오행, 불이란 얘기예요. 불이 어디 있죠? 술 중에 정화, 아까 얘기했죠? 인모간에 병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불은 나무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약했고 꺼졌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재물떡이 약합니다. 재물떡이 없습니다. 군비쟁제입니다. 군비쟁제입니다. 재물 쫓아가지 마세요. 자, 남자분이다 이분. 배우자운이 어떤가요? 이성 배우자운은 마찬가지. 불이 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덕이 약합니다. 이성운이 약합니다. 이성과 인연이 약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준다는 얘기죠. 자연 현상으로 읽으니까. 자, 이분 여자분이시다. 재물운은 똑같고 이성 배우자운이 어떤가요? 흙의 모양새를 보면 되겠죠. 아까 어떻게 됐나요? 이 물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얘는 절벅절벅해요. 흙이라는 거는 적당한 물과 적당한 햇빛이 있어야 거기다가 그래야 박테리아가 생기면서 아주 영양분이 많은 흙이 되는데 이 물이 쏟아져 내다 보니까 물범벅이 되다 보니까 절벅절벅하다 보니까 이 흙이 이 물을 제압 못하고 잘못하면 쓸려 내려갈 정도. 이 흙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흙이 힘이 없는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절벅절벅하고 흙이라는 거는 좀 딱딱해야 되는데 이 물을 제압할 수 있는데 약하다는 얘기예요. 배우자도
보이는 대로요. 흙이 힘이 없어요. 무능한 남편 만납니다. 인연이 약합니다. 얘기 되죠? 그런 이론을 이론은 머릿속에다 담아두시면 돼요. 이론은. 아, 인술은 안 되고, 신진 논하기 전에 물이 많구나. 인신충 안 된다. 이런 걸 읽었으면은 머리 담아두고 사주 형상대로만 말씀을 해주면 이게 통병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신가요? 네. 다음 사주 하나만 더 봅시다. 다 보시죠. 계축년, 을축월, 신해일, 경자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론으로 따지자면 천간에 을신충이 보이고 지지에 해자축이 방합이 보이고 이거 마찬가지다는 얘기. 이거를 사주를 모르는 사람이 알아먹나요? 자, 제가 또 자연 현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에 보면은 이 을신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보다는 화해를 원한다고 그랬죠. 이 신금은 얘하고 충하기 전에 이 물을 생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이 사주에 물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축월에 해왕 물의 계절에 이렇게 해수, 자수, 개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물이 많다 보니까 물에 생을 해주다 보니까 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경금도 물을 생하다 보니까 물이 많다 보니까 이 나무는 충 이전에 자연히 수생식물이 돼버리고 햇빛을 못 받아 보니까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죠. 부목이 되고 썩은 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이 사주에 물이 많다 보니까 이 나무는 을신충이 아니라 을신충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부목이 되고 많은 물을 먹고 햇빛을 못 받아 보니까 거의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지금 보인다는 얘기예요. 나무는. 자, 이 셀가 물을 생하다 보니까 물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왕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해자축 수국이요. 이거 하나의 이론이란 얘기예요. 이론. 해자축 수국이 전에 그냥 해수, 자수가 큰 쇠에, 작은 쇠에 생을 받아가지고 물이 상당히 왕해졌기 때문에 해자축 수국을 구태여 넣어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 물이 상당히 왕해졌구나. 물의 계절에 사주에 물이 많다 보니까 금생수를 받은 물들이 많구나. 이 사주는 물이 많아졌구나. 나무는 그래서 부목이 되고 썩었다. 자, 축토. 이거는 언땅인데 이것도 언땅이라고 보기보다도 이 많은 물에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흙탕물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흙탕물. 흙이. 그러다 보니 사주가 이런 형상을 띠게 됐다는 얘기예요. 쇠는 물을 생하고 사주에 물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무는 부목이 되고 썩어가고 흙은 흙탕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언땅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흙탕물이 됐다. 이게 자연 현상으로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 이분 남자분이라는 얘기예요. 남자분이라고 치면은 을신충으로 깨진 게 아니라 이 나무가 추운 겨울에 큰 물에 쓸려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생식물이 되다 보니까 추위에 오돌오돌 떨기도 하다 보니까 힘이 없고 거의 사망했다. 그래서 배우자덕이 약합니다. 나무가 또 어디죠? 해중 간목이죠. 역시 나무가 물에 잠기고 부목이 돼서 떠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우자덕. 또 이거는 재가 되다는 거 재물덕 약하다는 얘기예요. 사주 모양새대로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이 흙도 마찬가지 쓸려 내려갔다 보니까 이 흙은 사람한테는 인성, 배움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배움이 작고, 그죠? 배움이 작고 공부빨이 약하다 이렇게 통배이 된다는 얘기죠. 또 이분 사주에 불이 없어요. 불이. 그죠? 불이 한 점이 없죠. 여자분 같으면은 무관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성 배우자운이 없다, 약하다. 이렇게 통배이 됩니다. 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자연 현상대로 사주를 풀어봤어요. 이해가 가신지 모르겠지만은, 자, 사주를 이론만 가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충이 어떻고 합이 어떻고 겨울 나무가 어떻고 이거 이론을
상대한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얘기예요. 사주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사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 형국대로 풀어가지고 읽어야 통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사주를 충이 어떻고 합이 어떻고 겨울나무가 어떻고 이런 이론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연으로 사주 형국을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입이 트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론에 치우치지 말고 이제는 사주를 자연 형국으로 읽어서 그걸 가지고 그 형상대로 통변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세요.